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스탠퍼드대 중국경제 및 제도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우거광은 지난달 3월 30일 미국의 소리 중문망에 시진핑의 역변, 중국은 평화로운 혁명이 될 것인가, 유혈혁명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거광은 1986년 자오쩌양이 이끌고 마오퉁이 책임자로 있던 중공중앙위원회 정치체제개혁연구반에 합류했습니다. 우거광은 당시 자오쩌양 총리를 위해 중요한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는 1989년 육사천안문 탄압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이 크게 둔화하자 덩샤오핑이 서둘러 이른바 제2의 개혁으로 불리는 남방순행을 단행해 중공 정권이 세계화 흐름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개혁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이후 10년은 개혁 배당금을 먹는 시대였습니다. 글은 중공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WTO의 요구에 따라 어떤 시스템도 개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두 사소한 일이고 법을 제정하는 것에 어느 나라가 매일 법을 제정합니까? 이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배당금 시대는 끝났고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려는 역전환에 돌입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공 당국은 지난 3월 중공양회가 열릴 때까지도 말로는 개혁 개방을 강조해왔습니다. 3월 28일 시진핑은 자오러지 전인대 위원장을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 참석하게 해 중국의 문은 점점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중공양회에서는 30년 넘게 이어져온 경제를 담당하는 총리의 기자회견이 취소됐고 이어진 중국 발전 포럼에서는 폐막 이래 총리가 외국 기업들과 단체로 만나는 간담회도 취소됐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를 리창 총리의 권력 탈환으로 보는 한편 보다 폐쇄적인 중공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거광에 따르면 시진핑은 경제시장화가 어느 정도 사회 다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며 이는 공산당 일당 독재 정치와 양립하기 어렵고 공산당 일당 독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오쩌둥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오쩌둥 정치 방식은 시장 경제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국은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금융위원회와 중앙사회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각 분야의 당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펑차오 경험의 적용을 수시로 강조했습니다. 펑차오 경험이란 펑차오진에서 도입한 주민 참여형 치안 관리 방식으로 주민 상호 간의 감시와 고발 체계로 수십만 가정을 파탄낸 악명 높은 제도입니다. 경제가 악화하자 당국은 방첩법을 개정하여 외국 컨설팅과 실사업체를 불시에 압수수색해 외국 공급망과 기업이 중국에서 빠르게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거광의 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공 정부는 언론과 사회적 공간을 더욱 좁히고 인터넷을 사용해 정보와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정 유지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중공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 정당성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폭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악화하여 정부가 이 거대한 억압 기계를 지탱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명나라 말기처럼 리저청의 유혈혁명이 일어나 중공 정권은 허물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거광은 명나라 말기 체제의 변두리에서 일했던 리저청은 오늘날의 보조경찰과 같다. 중공은 수많은 보조경찰을 설치해 언제든지 일하게 하고 또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중국의 일부 보조경찰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경찰에 리저청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상황은 멸망해가는 명나라 말기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한 당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정권을 독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에서 자오쩌양과 같은 자유주의 인물이 다시 등장해 개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거광은 마지막으로 중공 전체 시스템의 근본적인 특징은 중공의 절대적인 권력 독점에 도전과 질의는커녕 질문과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에는 융통성이 없고 엄격함과 취약성 사이에는 변화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만약 중공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유혈 사태와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강경한 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항쟁을 통해서만 탄력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백주화 운동은
시진핑의 역동적인 제로 정책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